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타치과에서 발치 진단을 받고 신경치료적인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을 살려서 치료를 하고 있지만 치료가 안 돼서 저희도 결국에는 임플란트로 가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다른 병원에 비해서 이제 치아를 발치하는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멀리서도 저희 병원을 믿고 찾아오시는 건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신경치료를 과거에 받았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치과에서 이미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그 신경치료가 실패를 해서 염증이 생겼으면 다음 스텝인 뭐 발치 후 임플란트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은 신경치료가 똑같은 신경치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앞단에 있는 치료를 얼마나 잘 받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신경치료로 해결이 안 되는 거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예전에 신경치료를 받았던 왼쪽이 어금니 쪽이 시린 증상이 있고 아파요 라고 이제 오셨는데, 보통 환자분들이 시리다 라고 표현을 할 때는 찬 거 뜨거운 온도 변화에 진짜 시린 그 시림이 있고, 씹을 때 시큰거리는 거를 시리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다 라는 용어를 쓸 때는 전 항상 온도 변화에 불편함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씹을 때 시큰거림이 있으신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진단하는 게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쪽이 어금니 쪽, 이쪽 부분이 불편함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리고 아픈 증상이 있었어요. 환자분들이 맨 처음 오면은 조사해야 될 게 언제 치료를 받았고, 이제 덴탈 히스토리를 물어보는 거죠. 언제부터 통증이 있었고, 이제 악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히스토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반이 돼서 이제 올바른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엑스레이나 CT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그런 불편함의 정도, 통증의 양상, 빈도, 아니면 통증을 악화시키는 어떤 요인, 이런 것들이 진단에 다 포함이 돼야 정확하게 환자의 불편감을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이 치아도 불편하시고 둘 다 불편함이 있고, 이제 두 개 다 치료를 받은 지는 꽤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염증이 있고 여기도 염증이 있고, 이제 과거에 신경치료 퀄리티는 좋지 않다. 신경치료 퀄리티가 좋지 않다는 거는 이 신경관 뿌리까지 뭔가 치료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런 갭 같은 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신경치료를 정말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하신 것 같진 않아서, 일단 치료를 조금 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재치료를 하기로 하신 거예요. 일단 뜯어봤어요. 자, 뜯어봤더니 과거에 이제 레진 코어가 되어 있네요. 파란색이 이제 레진의 종류인데, 이제 이 파란색을 이제 어금니 쪽이나 이럴 때는 이제 치아와 색깔 구분을 위해서 레진 코어를 옛날에는 파란색을 많이 썼어요. 근데 저희처럼 이제 현미경으로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실은 이제 나중에 이게 재치료할 때 파란색으로 해놔야 치과사가 편하니까 파란색을 쓰는데, 현미경으로 치료를 하다 보면 이게 레진을 그냥 치아 색깔 나는 걸로 해놔도 이게 갈아내는데 치아랑 레진이 분리가 안 되는 거는 현미경 쓰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요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치아색 나는 레진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근데 레진 코어를 해놨는데, 보시면 이게 뭐 요즘 뭐 비용 절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비용 절감을 한 걸까요? 분명히 환자분한테는 레진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 메워준다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여기 보면은 안에 들어있는 재료는 뭐 IRM 또는 뭐 유지넬 계통의 뭐 GOE 같은 그런 성분으로 메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위쪽을 살짝 레진으로 그냥 덧댄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실은 레진 코어라는 거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아랑 접착이 되는 재료가 이거는 아니고, 요새는 임시 재료로 쓰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래쪽을 임시 재료로 깔고 그 다음에 위에를 갖다가 비용 절감의 차원으로 레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원칙적인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원칙적인 치료를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레진에 대한 접착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충치도 이런 식으로 이 틈으로 충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앞쪽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거타포차 콘으로 가득 차 있죠. 이제 머리 부분까지 다 레진으로 원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레진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걷어내고 봤더니 이 부분도 이제 신경치료하는 방식이 콘을 이렇게 한 개 이렇게 꽂아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오래된 방식의 치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오래된 방식이라 그래서 꼭 나쁜 거는 아니지만 이런 오래된 방식 말고 요즘에 굉장히 개선된 방식이 나오기 때문에 치과 치료에는 계속해서 공부하는,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치과의사 선생님한테 받으셔야 좀 최신의 지식으로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다 제거를 했더니 갑자기 여기가 피가 엄청 철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염증이 너무 심한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 라고 해서 조금 이상했죠. 근데 소독을 해도 이 바깥쪽의 신경관에서는 괜찮은데 입천장 쪽 신경관에서 계속해서 피나는 게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앞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치료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이 뒤에 치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원래 CT를 찍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CT를 이제 찍지 않고 시작을 했다가 CT를 찍어 본 거죠. 그랬더니 입천장 쪽에 뿌리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퍼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뿌리가 3개인데 입천장 뿌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중간에 이제 신경관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위에 구멍이 뚫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 뼈에서부터 염증으로 계속 이 구멍으로 블리딩이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천장 쪽으로 이쪽 뼈가 다 녹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뼈가 많이 녹기 전에 이 구멍을 갖다가 MTA라는 특수한 재료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시기를 조금 놓쳐서 이제 이거는 이 뿌리를 잘라내버리던가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던가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이 임플란트를 선택하셔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로 이제 해드리고, 이 앞에는 신경치료로 잘 마무리를 해드렸는데 보시면 제가 옛날 방식으로 치료한 거랑 지금 여기 보시면 한 개 한 개 꽂는 게 아니죠. 그냥 수직 가압 충전법이라 그래서 GP콘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이렇게 충전하는 좋은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주고, 레진을 하기 위해서 이 밑에서 끊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부분은 다 레진으로 메워줘야 되는 거예요. 레진 비용 조금 덜 쓰기 위해서 여기를 갖다가 임시 재료로 메워놓고 겉에만 갖다가 살짝 레진을 덧대는 건 별로 좋은 원칙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인 치료를 했을 때 항상 결과는 좋기 때문에 원칙적인 치료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한 대가 이렇게 잘 치유가 이제 잇몸이 됐고, 이제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2차 수술을 해서 임플란트까지 이 뒤에는 완성을 해드린 거고, 이 앞에는 신경치료를 잘해서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1년 후, 4년 후까지도 보시면 임플란트 한 대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음식물도 안 끼고 편안하시고, 여기는 지금 뿌리 끝에 염증의 뼈가 염증이 없어진 거죠. 염증이 없어졌다는 소리는 뼈가 생긴 거예요. 뼈가 치유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치아에 대한 통증도 사라져서 잘 쓰고 계신 거예요.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염증이 있었던 부위가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임플란트로 했고 여기 앞에는 신경치료를 잘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경치료를 한 다음에 실패를 했을 때, 실은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실패를 한 건지 아닌 건지 잘 알 방법이 없는데, 환자분은 그냥 거기가 씹을 때 아프거나 통증이 생기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신경치료 한 치아는 별로 많이 안 아파요. 그러니까 통증이 만성 통증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급성으로 해서 아파 죽겠다 이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컨디션 안 좋을 때 아프고 또 컨디션 좋으면 괜찮고 막 이렇게 반복을 하기 때문에 참을 만한 통증이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만성 염증이 있을 때 반복이 되다가 와서 보면은 이제 실패한 모습이 보이죠. 이제 이게 치과사가 봤을 때는 뿌리끝 염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신경치료를 뭔가 열심히 했어요. 방금 환자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식으로 있었죠. 치아가 큰 어금니가 뭐 이렇게 있었다 치면 이제 중간에 이제 신경관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을 텐데, 이제 이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여기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긴 거죠.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씹을 때 아픈 거예요. 씹을 때. 그러니까 환자분이 시리다라고 했지만 씹을 때 시큰거리는 거죠. 그래서 식사하기 불편하니까 통증이 있어서 오신 건데, 신경치료를 과거에 했는데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럼 실패했고 환자분이 아프기 때문에 또 신경치료를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체크할 거는 중요한 게 신경치료의 퀄리티를 봐야 돼요. 이 신경치료의 퀄리티를 환자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신경치료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신경치료에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그 선생님이 신경치료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서 다시 하셔도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포기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이 나는 과거에 신경치료 받았는데 근데 실패했으니까 신경치료 안 되고 다음 스텝은 뭐지? 이제 치근단 절제술로 가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신경치료의 퀄리티를 신경치료의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요거는 살려서 했고 이거는 발치를 했죠. 이제 발치를 했을 때 그 부분이 이제 엉뚱한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리는 걸 갖다 이제 퍼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퍼포레이션이 되어 있을 때 옛날에는 또 무조건 발치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요새는 MTA라는 특수한 재료가 있어서 그거를 수습을 할 수 있는 치과의사를 찾으셔야 이거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수습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뿌리를 잘라내버리던가 아니면 뭔가 그거를 수습할 수 있는 치과의사를 찾으셔야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장단점을 들으시고 이제 본인이 임플란트를 선택을 해서 여기는 발치 임플란트를 해드렸고 이 앞에는 살려가지고 신경치료를 다시 잘해서 성공해서 잘 쓰고 있는 케이스이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가 너무 많은 케이스였죠. 치료가 실패해도 분명히 거기에서 전 단계 치료에 대한 퀄리티를 파악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으신다고 하시면 환자분들한테 최상의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